또 경제적으로 이윤 추구도 하는 회사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니까 뭐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2022년도부터 그 블록체인 대상을 한번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삼성전자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있었고, 최근까지는 그 한글과 컴퓨터라는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이 그 보안이라는 주제예요. 보안. 보여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 그 제가 컴퓨터를 만진 지가 올해로 한 47년, 8년째 됩니다. 그러면은 몇 살 때부터 만졌냐면 아기 때부터 만졌어요.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사주셔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오래 만지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 10년 정도 뭔가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누구나 달인이라고 그러죠. 달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해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이었어요. 뭐 은행을 한번 들어가 본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우리나라 국방부를 한번 들어가 본다든가 이런 것들, 뭐 텔레비나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보시죠.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 좀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컴퓨터를 배운 지 한 몇 달 안 된 것 같은 애들이 해킹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돼요. 또 잘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AI가. 맞아, AI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해킹할 수 있어요. 나는 컴퓨터 아무것도 몰라도 그 서버 주소를 알려주고 AI한테 저 서버의 취약점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안 되는데, 지금은 뭐 아직 AI에 대해서 AI를 계속 권장만 하지 이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해킹을 해서 해킹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킹 사고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딜까요? 은행. 네, 은행은 안 합니다. 바로 중요하니까.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그래가지고. 전 세계 해커가 시험 무대가 거래소예요. 큰 거래소부터 작은 거래소까지. 그래서 지금 뭐 빗썸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도 사실 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빗썸의 트론이 밖으로 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빗썸 쓰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빗썸 태도 안 나갑니다. 네, 안 나가요. 맞죠? 자,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거 막느라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기 써 있습니다. 보이십시오. 여기 당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있으세요? 이게 뭐 내가 잘 몰라서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누가 전화 와서 뭐 잘못 누르거나,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상당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AI 딥페이크, 해킹, 보이스피싱을 막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면 뭐 돈 버는 거는 어떻습니까? 돈 벌 수 있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진짜 나라도 못 막는 일을 경찰청도 못 막고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뭐 피해 많잖아요. 교도소 가면요 딱 두 종류 사람이에요. 요즘은 살인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마약, 보이스피싱 두 종류입니다. 그만큼 이제 판사가 잘 안 때린대요 징역을. 교도소가 꽉 차갖고 교도소는 적고 사람이 많아갖고 웬만하면 뭐 재판 끌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씩 나오는데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민번호, 그리고 요즘은 얼굴로도 인증을 하고요. 목소리 인증, 지니아, 9번 틀어줘. 이거 다 목소리 인증이죠. 자, 계좌 정보 1원을 보내서 맞으면 계좌 해가지고 오픈 뱅킹이 되고, 또 뭐 비밀번호를 꽁꽁 싸매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근데요. 자, 이런 걸로도 인증하고 계시죠 지금? 은행 거래를 하거나 거래소를 거래하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암호화해놨는데 이런 정보가 이 뭐예요 지금? 개인정보라 그러죠? 유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유출돼 있죠. 네, 유출돼 있죠. 유출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누구라도 한번 손들만 한데 개인정보가 유출 안 됐다고 생각하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암호화만 잘한다 그래서 이거를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암호화했어요. 저보다 뛰어난 놈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래갖고 뚫으면 뚫리죠. 맞잖아요. 그럼 더군다나 이런 정보가 나갔기 때문에 유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사성. 내 이름, 내 주민번호 뭐 이런 것들 다 해외에서 알고 있는데 암호화를 해놨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겠냐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복제 가능한 정보는
본인을 인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냐? 거기에 고정관념이 딱 있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증명해? 내가 안동현인데 안동현으로 증명해야지. 내가 쓰는 전화번호로 증명해야지. 내가 쓰는 계좌번호로 증명해야지. 내가 쓰는 이메일로 증명해야지. 근데 아무리 그걸 암호화해놔 봤자 뚫린다는 얘기예요. 자, 특히 AI가 이걸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밀번호를 아무리 꽁꽁 싸매봤자 OTP를 써봤자 2차 인증입니다. 얼굴 인식을 해봤자 음성 인식을 해봤자 결국 다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돈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단위로 따라옵니다. 조 단위로. 자,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슨 대안을 갖고 왔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눈의 움직임, 반응 속도, 손의 미세한 떨림, 기기의 기울기.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 없으신 분들 없죠? 지금 전화기 없으신 분들 다 전화기 하나씩 갖고 다니네요. 이거 뭐 자기 아들 딸도 아니고 무조건 이거 갖고 다니잖아. 이거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 머리.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네 속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엄마 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제 와이프 저 잘 모릅니다. 제 자식 저를 잘 몰라요. 저도 제 자신을 몰라요. 근데 잘하세요? 오늘 몇 보 걸으셨어요? 몇 보 걸으셨어요? 자기 자신이 잘한다고 했잖아요. 몇 번. 아니 자기가 자기 핸드폰 잘해줘. 자기가 핸드폰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나를 잘 알죠. 제가 핸드폰만 없으면 내가 하루에 몇 보 걸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얘는 알아요. 왜 알아요? 센서가 있죠, 센서가. 내가 오늘 어디를 갔었는지 구석구석 난 기억을 못해. 어느 정도 기억을 하는데 내가 몇 분 몇 초에 어디 있었는지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알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센서, GPS, 그리고 가속도 센서, G 센서, 자이로 센서, 유량계 이런 것들 여기 안에 이게 컴퓨터인데요. 센서가 한 40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보다 더 저를 잘하는 게 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계 인구가 한 83억 명 정도가 있어요. 그 83억 명 인구한테 똑같은 핸드폰을 던져주고 1분만 써보십시오. 이랬을 때 1분이 지난 후에 얘가 얘기하는 값은 다 어느 정도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맞아요. 미국에 마이클이라는 애가 저랑 똑같이 생겼고 뭐 누르는 속도도 비슷하고 걷는 보폭도 비슷하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GPS 값이 틀리잖아요. 걔 미국에 있구나 한국에 있으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 다르다는 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문이요?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안 보셨죠? 지문 딱 하고 지문 떠와가지고 착착착착 그 가루 뿌려가지고 떠오잖아요? 한 명 뜰 것 같습니까? 지문 딱 넣으면 10명, 20명 계속 뜹니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문 한 명 뜨는 거 드라마 보시고 지문 조회해갖고 한 명 아니에요. 그 비슷한 지문, 연번 다 봐가지고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홍채요? 우리가 홍채 이제 옛날에 무슨 코인이었더라? 월드코인인가? 홍채 이렇게 갖고 하잖아요. 홍채 똑같은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20만 분의 1, 지문 5만 분의 1. 그리고 공항 가면 이게 장정맥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혈관. 이렇게 하는 거 해보셨죠? 공항에서. 그게 한 뭐 80만 분의 1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핸드폰은 없다. 그럼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동적 지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 그런 것들은 정적 지문. 복사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만들어갖고 여기 사장님한테 막 줬고 계신데 사장님이 제 비밀번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면 제 거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저는 비밀번호를 왜 만들었을까요? 저 혼자 들어가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비밀번호 알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적 지문 이런 거예요. 핸드폰이 이렇게 생겼으면 눈에 움직이는 방향은 이 피치 배터값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반응하는 속도 10대가 카톡 누르는 속도랑 80대 할머니가 누르는 속도랑 틀리단 말이에요. 이 패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센서의 값을 합성하면 해킹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해킹이라는 건요 과거의 값을 훔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핸드폰을 훔치려면 어떻게 뭘 깔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요 컴퓨터 요 핸드폰에 있는 과거의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암호화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시간 값이죠. 살아있는 값이잖아요. 제가 은행에 들어가도 뭐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실시간 값입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지금은 아이디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뭐 이런 걸 했지만 또 OTP 카드라든가 보안 카드를 줬지만 이제는 저희 기술을 은행에서 도입하기만 하면 다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 국민은행 내 핸드폰에서만 인증값을 줘서 내가 내 핸드폰만 송금을 할 수 있고 돈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하게끔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나요? 예. 보이스피싱이 그런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의 누구누구 수사관입니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궁금하시죠? 물어보면 안 돼요. 언제까지 중앙지검 몇 호실로 출석해 주십시오. 또 전화하고 걸어보면 검사가 있대. 그럼 어떻게 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진짜가. 예, 저는 진짜인가 해갖고 아 내가 무슨 계좌? 뭐요? 안 가르쳐줘요 또. 자꾸 궁금하게 해놓고. 그러면은 뭐 하나 보내줍니다. 그래서 누르라 그래요. 눌러갖고 개인 정보 맞으면 가르쳐주겠다고.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돈 다 털려. 자,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기술이면? 안 되죠. 안 되죠. 내가 속을 수는 있죠. OTP 번호 알려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핸드폰을 뺏기지 않았으면 인증이 안 돼서 돈이 안 새 나간다는 얘기야. 뭐 속을 수도 있지 뭐. 돈만 안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속은 건 기분 나쁘지만. 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복잡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복잡하면 사람들이 안 하죠. 근데 전화기를 여러분들 계속 늘 쓰셨잖아. 지금 그대로. 우리는 회원가입과 비밀번호를 만드는 작업도 없어요. 그냥 이 기계만 바인딩이라 그래서 기기 바인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지금은 비밀번호하고 OTP만 탈취당하면 바로 뚫려버리는데 저희는 비밀번호가 없을 뿐더러 실시간 반응, 세션의 키, 양자 내성함으로 해놨습니다. 서명, 전자서명, 동적 지문, 뭐 한 40가지 정도의 센서, 복제가 불가능하고 이걸 다 뚫는 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원본을 예를 들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만들면 보통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백업 서버라는 걸 둬서 비용이 엄청나게 나와요. 저희는 비밀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은행에서 이 핸드폰만 인증을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증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이 완료됐다는 송신만 해줍니다. 그러면 거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은행에다가 이거 등록해놓고 거래소에 등록해놓고 요 전화기만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뭐 하다가 정신없었고 전화기 잊어버렸어요. 저 바보 된 거죠 이제.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전화기 잊어버렸을 때 이 전화기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복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코인 좀 아시는 분 다. 코인 대충 아시나요? 코인에 보면 니모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모닉. 내 지갑에 뭐 그 등록해놓고 블록체인으로 12자리 구문을 써놓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니모닉이 그래도 제일 현존하는 것 중에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놨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100억을 벌었는데 친구놈이 비트코인을 사놓으라 그래서 사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니모닉 적어놔야 되죠. 근데 니모닉을 제가 어떻게 하다가 나 적어놓은 거 잊어버렸어요. 여기 사장님이 갖고 가셨네? 그럼 사장님 100억 그냥 주시신 거네요? 그거 해보면 복구해보면은 100억이 들어있네? 사장님 거잖아요. 제가 50년을 벌어갖고 뭐 하는 건데 사장님 쪽지 하나 주셨다고 제 100억 가져갔네요. 또 하나 제가 니모닉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00억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막 제 딸한테 우리 딸이 지금 아빠가 뭐 하는지 모르거든요. 아빠 그냥 부자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교통사고 나가고 죽으면 그 100억이 딸한테 갈 수 있습니까? 안 갑니까? 못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개발한 건 본인의 복구를 원할 때 니모닉만 하는 게 아니라 니모닉하고 생체 인증, 개인 인증을 넣자. 자, 그러면 니모닉 제가 숫자하고 그걸 복구할 때 니모닉 번호 다 넣고 내 본인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한테 니모닉이 뺏겨도 그 사람 복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인증을 해야 되니까. 내 인증을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간단한 건데 이거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니모닉을 분실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10대 코인만 유실되는 게 100조입니다. 100조. 우와. 이거 특허 내놨어요, 지금. 특허 내놨어요. 그러면 그 100조 시장을 우리는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모닉 간단한 건데 니모닉하고 본인 인증.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새 걸로 바꾸더라도 니모닉 있으니까 니모닉 꺼내다가 본인 인증.
남은 니모닉이 있어도 못한다. 본인 인증이 안 되니까 제 손가락을 잘라가기 전까지는. 자, 이거 하나가요. 이거 하나로 한 1조 정도는 벌 수 있을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김앤장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태평양 어떤 데인지 아시죠? 변호사들이 이걸 보더니 통상 실시권을 우리한테 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앞으로는 저희 거를 쓰게 되면 니모닉을 누구한테 맡겨놔도 되겠죠. 그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못 들어가니까 내가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니모닉을 잊어버리면 야 친구야 니모닉 줘봐 나 잊어버렸어. 그리고 난 복구하면 돼요. 자, 근데 친구한테 이걸 맡겨놓을 수 있나요? 친구가 귀찮다고 뭐 그거 맡아주겠어요? 친구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 누구한테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좋죠. 왜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좋냐면 비용을 좀 주더라도 변호사한테 맡기면 제가 갑자기 죽었을 때 저는 니모닉을 누구한테 맡겨놨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이 아빠가 부장건 아는데 뭐 돈을 어디다 다 썼지? 찾아야 되잖아요.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호사가 우리 딸한테 그럴 거예요. 아버지 장례 잘 치르고 아버지 핸드폰 갖고 와. 핸드폰 갖고 오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뛸 거 뛰고 상속세 내고 딸한테 돈을 전달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그 디지털 신탁 시장이라든가 그 디지털 유언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려가지고요. 저희께 거기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도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변호사 죽어도 사무장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해킹을 막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니모닉을 추가시켜가지고 변호사 업계에도 말씀드릴 수 있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 높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년부터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와요. 양자 컴퓨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자 컴퓨터 어떤 거냐면 알 필요 없어요. 양자 컴퓨터를. 지금의 기술로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한 100년도 못 풀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2초 만에 풀어버립니다. 비트코인 1억 5천 하다가 왜 떨어졌어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풀릴 수 있다고 그래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쓰레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24년도에 양자 내성 암호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그의 내성을 갖는 암호를 만들려고 그래서 니스트라는 곳에서 양자 내성 암호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그 민주당에서요 올해 5월 17일 날 양자 기술 산업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정치 얘기인데요. 자, 윤석열 이렇게 찌그러지고 지금 정부가 정권을 잡았죠. 근데 이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양자 컴퓨터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금융권이나 정부 기관들을 해킹해서 정보를 빼가면 이 정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번은 이제 대권 못 잡겠죠. 그래서 올해 5월에 양자 기술 산업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빨리 탁탁탁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금융권 공공기관은 양자 내성 암호를 의무적으로 쓰라고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양자 내성 암호를 어디서부터 쓰냐면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권부터 의무화돼서 써야 됩니다. 자, 이거를 법을 해놨는데 왜? 면피하려고. 정부는 하라고 했잖아요, 의무화. 은행 너네 빨리 그거 써. 사고 터지면 우리 책임 없어. 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서비스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상용화 가능한 회사가 저희 회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추격하는 데가 안철수 아시죠? 안철수의 안랩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결됐습니다. 자, 기술적인 건 되게 복잡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개의 보안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해킹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니모닉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양자 컴퓨터 막을 수 있다가 저희 회사 제품의 그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쓰이냐면 여기는 의무, 여기는 선택. 근데 제가 카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마스터카드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부터 먼저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왜 떠들고 있을까요? 이런 기술 개발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천억, 수조를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신나게 약을 팔고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은행을 들어갔더니요. 은행에서 특허 내놨습니다. 기술 좋네요. 이건 이제 법 바뀌면 우리 써야겠네요. 하는데 임상 데이터를 갖고 실증 데이터를. 제가 약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암을 고치는 약을 개발했어요. 이분 암 걸리셔서 제가 주사를 빡 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되죠. 오늘 암을 고쳤는데 내일 뇌졸중이 걸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작용.
그래서 은행이나 관공서들은 실증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대한노인에 갑니다. 대한노인에 가서 고광석 그 회장님 만나가지고 대한노인에 다 깔아주겠다. 보이스피싱 누가 많이 당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젊은 사람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다 깔아주겠다. 그럼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거래소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영업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해는 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예. 자, 그러면 보여줄게요. 뭐 물건이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다 삭제를 하고. 요 기록들을 삭제하고요. 처음에 그 어떻게 깔리면 어떻게 그 사용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노트북으로 연결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자, 회원가입이 없죠. 지금 화면이 첫 화면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뭐냐면 지문이나 얼굴을 등록하세요. 컴퓨터는 패스키를 등록하세요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노트북에 패스키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보통 노트북에 이렇게 암호로 놓으면 헬로우라는 거 쓰시죠. 그래서 제가 헬로우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암호를 하나 더 걸어놨어요. 여기 중요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컴퓨터 자체 내 암호입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되냐면 패스키가 활성화 될 겁니다. 자, 이 기계 아니면 어떤 것도 인증을 해주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기계가 등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갑자기 뭐 이상한 게 나왔어요. 화면이 안 나오네. 잠시만요. 요거 지금 화면 좀 나오게. 왜 자동으로 꺼졌어?